안녕하세요. 월성이투스 수학학원 유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원방정식 했고, 오늘은 원과 직선의 관계 그리고 원의 접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원과 직선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위치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관계. 자, 원과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 원을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죠? 두 점에 만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입니다. 접하는 경우. 접하게 되면 말 접한다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은 아예 원과 직선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배웠고, 다음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y는 그냥 mx 더하기 n이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방정식의 근이 결국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라는 걸 배웠어.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즉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위에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결국 이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관련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근이 두 개니까 얘는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 얘는 접했으니까 판별식이 0인 상황,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판별식을 해결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좋냐면, 자, 우리가 원에는 뭐가 있다? 그지? 중심이라는 것이 있다. 중심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 그지? 그러면 지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수직이다. 그지? 얘를 우리가 이런 거리를 d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죠? 지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반지름이라는 것이 있었어. 반지름. 자, 요걸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원의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으로 만난다. 알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d라는 값과 반지름의 값과 얘들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야? d가 r보다 짧다 이 말이니까 직선이 원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또는 d가 r이랑 같다. 그 말은 이게 d고 이게 r이니까 결국 뭐다?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대로 d, 즉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런 거지. 이만큼이 d가 되는 거지. r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d가 r보다 크다. 그 말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예제라는 게 들어보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과 y는 m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얘 둘의가 m 값에 따라서 어떠한 위치관계를 가지게 될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자, 물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의 제곱은 1. 그래서 2차 방정식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다 이거죠. 알겠죠?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더 나으냐. 자, 두 번째 방법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심이 지금 0,0이고
저 직선은 mx 빼기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얼마나 될까? 그치? m제곱 더하기 1 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면 이 d라는 게 누구보다 작아야 돼.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넘겨서 뭐 제곱해서 풀어보시면은 n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접한다라고 하면 접한다. 역시나 이 첫 번째 판별식을 d를 빵이다라고 풀어도 됩니다. 되고, 아니면은 이 거리, 그지? m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2가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죠? 즉, 접선까지의 거리가 결국 반지름이기 때문에,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d가 판별식이 음수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또 봤던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에 활용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조금만 한 단계 나간 문제가, 자, 요런 원이 있고, 직선은 y는 2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 원과 직선이 만날 때 k 값의 최대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하면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반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2고 중심이 원점이다.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2x 더하기 k라는 직선은 결국 어떤 직선이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y는 2x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y는 2x. 자, y는 2x를 위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에 접할 때가 생기겠다. 그치? 만나야 되니까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즉, 요때의 k값. 그래서 k가 지금 y절편이니까 k의 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또 접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접할 때 여기가 바로 k의 최소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과 이 값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여러분들 도형으로 잘 풀어보면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자, 그래서 뭐 1대 2대 루트 5 기울기 2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k 값이 바로 얼마다 2루트 5다, 요 길이가 2루트 5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도형적인 센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더 푸는 게 훨씬 좋겠지. 알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가장 끝에 걸리는 상황이 결국 접할 때이기 때문에 접할 때의 k 값을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도형으로 물론 뭐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결국 k 값의 범위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무작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림을 통해서, 도형 방정식이니까 도형 파트잖아. 그림을 이용해서 좀 상하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더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간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좀 더 괜찮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얘랑 접할 때 뭐다? 이마의 중심 0,0이랑 직선 2x-y 더하기 k는 0. 자, 요 둘의 접할 때니까 결국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 분의 k, 절대값 k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얼마다? 반지름 2다. 그래서 절대값 k가 2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5. 그치? 그치? 처음에 바로 그림으로 풀었을 때 2루트 5라고 하겠지, 길이가. 그치? 나왔다. 그치? 여기는 얼마 그러면? 그냥 2루트 5다. 그래서 이마가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래서 답은 뭐 곱하면은 마이너스 20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였고, 자,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접선. 자, 그냥 접선이라는 건 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접선은 반지름과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도형에 대해서 이 원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접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증명 과정 역시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건 공식을 또 암기를 잘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원의 접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접점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 때.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이 원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 길이 우리가 R이라고 치면 여기 원위의 점 A, B, A, B 여기서의 접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접선을 직선식을 보고 싶으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지난 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난 점은 나와있네. 알려준 거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인마랑 이렇게 수직이다. 즉 원점에서 인마까지 가는 기울기는 y는 a분의 bx인데, 얘랑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서 뭐 여기다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 하면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r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야.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걸 a, b를 하긴 늦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말고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평행이동을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x-의 중심을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러면 결국은 모든 게 평행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공식은 자, x-p의 자, a-p의 x-p 더하기 b-q의 y-q는 r제곱. 그죠? 그럼 뭐 똑같이 이게 각각을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공식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접점을 알 때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기울기를 안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또 원이 한 개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자, 기울기를 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볼 수 있지? y는 일단 mx 알려준 거야. 더하기 뭐 얼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물론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은 당연히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다. 여기 하나, 밑에 하나. 얘도 역시 중심하고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중심에서 이 각 인마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는 우리가 이제 중심이 원점인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식을 해서 판별식을 해도 되고 뭐 해서 정면 과정 한번 거쳐보시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역시 중심이 a, b가 되면 x 빼기 a 해주고 y 빼기 b 해주면 그냥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심이 a, b가 되면 y-b는 m에 x-a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요 이제 공식들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공식, 그 다음에 원 위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총 4개다 그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느냐 한번 보게 되면 뭐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예제를 볼게요. 쉬운 예제.
원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는 2의 제곱은 10. 자, 인마의 원 위에 점 4,-1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 그대로 씁니다. 자, 지웠는데 까먹었겠지, 그지? 아직 안 해봤겠다, 그죠? 자, 공식 아까 뭐였냐면 공식 한번 다시 써볼게. 자, x 그냥 바로 하자.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4 빼기 1 그리고 x 빼기 1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y 더하기 2. 여기 제곱이니까 두 개로 떼서 한 개는 좌표 대입하고 한 개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편하게 생각할 거면 는 10 이거야. 그래서 이거씩 정리하면 끝이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접선 방식 구하는 거 좀 어렵지 않고 접선에 이제 또 기울기 할 때 어떤 거 나오냐면 기울기 할 때는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 자, 공식 뭐였지 이거는? 자,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루트 m 제곱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건 알겠죠?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문제를 풀 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좀 응용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첫째적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까 이렇게 식을 세울까 즉 접점을 알 때 식을 세울까 기울기를 알 때 식을 세울까 굉장히 고민될 때가 있어. 그게 어떤 때냐면 바로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을 이제 문제를 풀 때인데 자 두 가지 다 풀어줄게요. 자 마이너스 2,4라는 그냥 한 점에서 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자 여기에서 원의 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 말인데 자 방법이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쌤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다르고 쌤도 다르지만 쌤 같은 경우는 거의 기울기로 다 풀거든요. 근데 또 좌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 만약에 접점의 좌표를 구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접선도 구하고 접점의 좌표까지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접선만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접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접점을 일단 A, B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게 당연히 성립하겠다, 그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4가 된다, 그지? 그런데 얘가 결국은 지금 상황이 원이 있고 원 밖에 접선을 그었잖아, 그지? 그었잖아, 이렇게. 근데 이 점이 이게 지금 접선식이야. 이게 뭐다? 이게 지금 AX 더하기 BY는 4다. 이건데 얘도 마찬가지. A, B가 두 가지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 직선이 어디 지나간다? 이 점을 지나간다 이거잖아. 그지? 이 점을 지나가니까 뭘 해야 되겠어? 대입을 해야겠다. 그지? 자, 마이너스 2,4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B는 4야.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AB 값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르니까 뭐 한다? 얘랑 연립한다 이겁니다. 접선의 방정식만 구할 때는 그래서 이건 좀 별로 귀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구할 수 있겠지. 구할 수 있는데 대신에 장점은 A, B 값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 구하기는 좋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입할 걸 만들어 보면 A는 2B-2 이런 식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을 해야겠지.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 2B-2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그래서 5b제곱 마이너스 8b는 0. 이렇게 돼서 b가 뭐랑 뭐가 나오지? 0이랑 5분의 8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때에 따른 a 값도 두 개가 나오겠다. 그지? 여기 대입하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접점 좌표까지 바로 구할 수 있고 접선 반정식도에다 대입하면은 뭐 나올 수 있겠죠. 0 맞냐? 맞지? 4, 4.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접선 두 개, 접선 당연히 두 개니까 두 개 나옵니다. 알겠죠?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방법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기울기 할 때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일단 기울기를 우리 m이라고 하고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근데 얘도 역시 어디를 지나간다? 어디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 그러면 y는 4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m제곱 더하기 1 해서 이제 넘겨가지고 자 m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더하기 1 해서 양변 제곱에서 이제 m 값 구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m 값이 소거되고 한 개밖에 안 나오고 아까도 봤다시피 b 빵 나왔단 말이야. b 빵 나오면 이게 없다는 소리잖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봐야 돼. 한번 보게 되면 원이 반지름이 2인데 마이너스 2,4가 어디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빵이란 말이야. 여기 있잖아. 이쯤에 있을 거야. 접선이 이게 기울기라는 게 생기겠어? 안 생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면 여기서 m이 0이 값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m 값이 아예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건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런 식이니까 m 값이 한 개만 나오는 거야. 이 한 개 나오는 건 이거고 요건 기울기가 없으니까 m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같은 경우 그냥 이제 뭐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플러스 나오는 m 값 찾아보면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없어지고 m이 마이너스 4분의 3 그죠? 그래서 요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일단 집어넣고 씩 세울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접선의 식만 구할 때는 이 2번 방법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안 하고 m만 이제 모르니까 m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랑 뭐 얘랑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접선이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접선의 방정식만 딱 구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계산상. 그런데 접점의 좌표까지 구하려면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쉽게 찾았지만 이 직선과 원을 다시 연립을 해가지고 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까지 구할 때는 이 방법은 조금 더 번거롭다 이거고 대신 얘는 그냥 하면 좀 번거로운 대신에 좌표까지 깔끔하게 구해진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잘 초이스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뭐가 더 좋다 이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보여준 거고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푸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의 이제 뭐 원과 직선의 관계 그리고 접선까지 좀 조금밖에 없어서 내용이 조금씩 한 번에 다 하기 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다 그죠?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